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강 노벨 문학상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가끔 그 소설도 이렇게 챙겨보곤 합니다. 누가 야, 이거 유명하다. 그러면 이거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꼭 준비했다가 시간 날 때 이렇게 들춰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의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걸 한강과 비교해서 한강의 한 1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100년 전 영국 상황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도대체 버지니아 울프를 두고 사람들이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한강도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뭐 문학을 전혀 모르니까 그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한강이 쓴 작품과 버지니아 울프가 생각했던 그 시대의 생각이 그 시대를 앞서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 끌고 가는 힘이 뭐냐? 그것은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이 뭐냐? 기억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뭐냐? 영혼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영혼이라는 것은 기억이고 그 기억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 없이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의다. 오늘 뭐 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하는 얘기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아유 그래도 저 이상한 사람이 뭐라고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경영학 하는 사람이 문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강의 영혼의 힘, 기억의 힘 이것에 대해서 인문학의 위대함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강과 버지니아 울프 시대를 이끌고 가는 힘은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은 기억이고 그 기억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소설가들, 시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문학의 가장 핵심은 문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 크리스찬 이제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내가 정신이 생겨날 때부터 그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그 장로교 신앙 그런 집에서 컸죠. 아주 가난했지만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서히 독일에 가서 알게 된 것은 이 성서가 그 문학 작품이라는 것. 문학 작품이라니까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 이 세계관으로 이 세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 텍스트가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건 누구나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나 뭐 그 두 권밖에 못 봤지만 그 두 권이 통해서 저 북한군이 어떻게 왔다, 뭐 또 북한이 무슨 간첩이 어쨌다, 뭐 역사를 그 소설이 역사를 왜곡했다, 뭐 이런 짤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해 갑니다. 기억이 없이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죠. 기억은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설과 시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 인류의 문명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민홍지 한 장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내 강의의 핵심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기억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요. 요새 이제 블랙리스트, 이 한강과 관련돼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희라는 자가 있습니다. 출판진흥원 원장이래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긴 이 진흥원 원장인데 10년 전에 세종 도서 선정 과정에서 한강의 작품이 탈락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사과했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출판진흥원이 맡아 민관 협동 방식으로 진행하는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서 3차 후보에 올랐으나 끝내 탈락했다. 2016년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해서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한 바 있어요. 미친놈들이죠. 김 원장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훌륭한 작품인데도 심사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점은 잘못이 있었다며 사과했어요. 그는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어요. 이 김준이라는 놈입니다.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는 놈이 출판문화진흥원장이라는 거예요. 참, 이 참 돌아버리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요. 이 국힘당 애들, 국힘당 소속 이 극우 세력의 생각은 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걸 보면 필요한 기억을 삭제시키려는 의도예요. 삭제해요. 삭제. 왜냐하면 그 5.18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삭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억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영혼을 삭제하려는 의도예요. 인간은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신존적 존재라고 내가 정의했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하냐라고 말했을 때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려는. 그 영혼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기억을 삭제시키려는 거예요. 이 국힘당 계열 애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무수한 자료를 통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억을 삭제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져 있는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김홍도 장군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삭제시키려고. 기억에서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 걔네들은 영혼이 없거든. 이 얘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에 관해서 평론하고 사람에 관해서 평가하고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가르쳐 왔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MBC가 이제 11일 날 10일 날 발표했는데 11일 날 MBC가 뉴스로 짤막한 뉴스로 했어요. 그 블랙리스트 순환에도 전진한 한강 노벨상을 받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뉴스를 짤막한 거니까 2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이런 한강 작가를 과거 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었죠. 한강 작가가 해외 도서전에 못 나가게 막는가 하면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았을 땐 대통령이 축전 보내기조차 거부했습니다. 장구한 세계문학의 역사에 이름이 남을 작가와 작품을 고작 몇 년 임기도 못 채울 권력이 옹졸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소설 소년이 온다. 시대의 아픔을 응시한 한강 작가는 9,400여 명의 문학의 인사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6년 3월 열린 파리 도서전. 프랑스 행사 주최 측이 한강 작가를 초청했지만 한국의 문체부는 오히려 산하기관에 한 작가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파리 도서전에서도 많은 작가들이 김현수, 김혜란, 한강 작가, 그다음에 임철호 작가 등의 배제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만해 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책을 비치하는 사업에서 제외됐고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을 받은 당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길 거부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대부분의 이 소설을 썼는데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순환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소설 채식주의자 2권이 폐기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한 바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을 환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강 작가의 봉준호, 박찬욱, 황동혁 감독까지 블랙리스트 논란 속에도 전진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들은 정치와 행정이 함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을 되새기게 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학을 대하는 또 예술을 대하는 소위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다 국힘당 계열에서 그러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KBS에서 어제 그제 13일 날 그 전 세계가 주목한 작가 한강은 누구인가? 노벨 문학상 수상 특별 기획으로 이렇게 쭉 한 그 40분 정도 한 건데 제가 1분 55초짜리로 제가 맨 앞에 한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그 1분 50초짜리만 한 50분 정도 되는 것을 제가 맨 앞에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한 이야기만 제가 다시 타이핑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